이어서 신경수 교수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문학을 전공한 원광대 정규문제연구소 연구원 신경수라고 합니다. 오늘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CCRC라고 하는 용어도 뭔가 용어적이도 보고 개념적이었고, 제가 연구했던 주제는 주로 천지인 삼재하고 그 다음에 명예에 관한 연구 이런 걸 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주거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것은 결국은 주거지라고 하는 것은 지리 개념이잖아요. 공간 개념인 것이고. 근데 지금 아까 CCRC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하는 것은 되게 인위적 공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고, 많은 인적 요소가 또 문명의 요소가 개입 들어간 것, 디지털 케어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인공 인위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KCCRC라고 할 때 그 K 개념이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팝이든 뭐 K-푸드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K 안에는 분명히 본능이라는 요소도 있을 겁니다. K 본능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 본연의 본능도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토굴에서 살았을 것이고, 구석기 시대 이전에는, 그러다 점점 평지로 나오면서 모여 살면서 야생을 이겨내면서 군락지를 집단 주거를 했겠죠. 농경도 하고.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적응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도시 문명이 되고 거주지가 집적된 환경은 사실은 그리 길지 않아요. 인간은 인류의 인류 문화 발달사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매우 작은 기간이죠. 그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본능은 뭐냐면 자연 친화라는 요소.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말할 때 그 자연이 인간과 분리된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 한 요소로서의 나,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항상 천진이라 해서 세 가지를 붙여서 항상 이해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상상력을 우리가 일으켜 볼 때 K라고 하는 이 CCRC에서 K라고 하는 요소를 어디까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개념적이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광지를 가더라도 뭐 설명 글이 하나 있는 거와 그거 없이 그냥 뭐가 유명하다고 소문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설명을 달아가지고 여기는 여기 저쪽에는 무슨 뜻이 있고 이건 언제 써, 이 글을 읽으면서 개념 정의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한국형 CCRC라고 하는 것도 개념 정의를 산재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K 개념.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유럽 아무래도 그쪽이 먼저, 서양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먼저 했겠죠. 그 고령화 사회를 먼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근데 지금 후발에 주장하는, 물론 아프리카나 제3세계는 아직도 또 나중이긴 하죠. 우리가 과연 유럽이나 아니면 서양 개념의 CCRC 개념으로서 어떻게 한국화, 최적화에만 기를 쓸 게 아니라 또 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K 개념을 갖다가 컨셉을 잡아서 그걸 적극적 접목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한국의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는 풍수 개념이 있죠. 근데 이 풍수가 단순히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발표하신 주거지 개념에서도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건국 자체에서 이미 수도 위치를 정하는 문제에서도 그때 당시에 당대 최고의 그 지성인들이죠. 무학대사나 전도제나 하륜 같은 사람이 어쨌든 한양의 도성을 정했고, 어쨌든 450년간을 갖다가 조선이 지속을 했을 때 한양은 전국의 중심지 역할, 수도 중심지 역할을 해냈단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은 과연 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경영이긴 하죠. 그것에 있어서 입지 조건을 따졌던 그들의 방식도 상당히 이미 검증, 입증은 된 겁니다. 효용성에 대해서는. 근데 과연 그것이 현대에 와서 과연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게 멀어진 계기도 무엇 때문인가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요소도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과연 조선에서 개발을 많이 했겠죠. 그 나름대로. 하지만은 그 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지게 한 적은 별로 없죠. 적절했고 항상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죠. 환경적 요소, 인적 요소, 천지를 다 고려해서 했겠죠. 근데 과연 난개발이라는 요소가 현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이런 부분도 과연 왜 그런 걸까? 다시 말해서 실버타운을 개발했는데 또 다른 난개발 속으로 사람을 밀어넣는 건 아닌가? 그것도 노령에, 그 다음에 뭔가 멘탈과 몸이 뭔가 자활력이 떨어지신 분들을 다시 난개발 속으로 넣는 게 아닌가? 과연 이런 요소들을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인문학자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볼 때, 과연 천지인과 더불어서 자활력이 떨어진 사람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 요소로서 주거지를, 우리가 실버타운이라는 주거지를 정할 때, 그것을 좀 더 복원하고, 좀 더 환경 요소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K 본능, 그들에게 유전자에게 조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전해져 있는 이른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아까 명단이라 하셨는데, 그런 개념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고 또한 컨셉을 전달해주는 거죠. 전달해줘서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길게 썼는데요. 뻔한 얘기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어쨌든 아까 이제 정원 얘기도 하셨죠. 이런 건 이제 비보에 해당이 됩니다. 비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요소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풍수 개념에서 잘 발달돼 있으니까 이 실버타운 개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어떨까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아까 또 나온 것이 아무래도 고령자들은 자활력이 떨어지고 경제력 부분도 항상 문제가 되죠. 30%는 여전히 돈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고위층이지만 자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 다음 몸과 마음의 저항성이 약해지신 분들, 그런 부분들은 인위적인, 인공적인 환경 케어에 의해서, 인공적 케어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할 것인가, 자활력을. 그게 아니라 환경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천지인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불러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컨셉을 잡는 것은 또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독창적인 지금 그 영역을 지금 만들고 계신 우리 김덕기 교수님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K라고 하는 한 요소를 분명히 채울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른바 K 본능이죠. 이게 나아가서 환경 적극 고려하는 것이 만약에 논리적 타당성을 얻고 그 다음에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성계의 어떤 그 설득력을 갖게 된다면은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물론 해외 버전으로 다시 최적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쪽 환경에 맞는 이런 시장도 이 동아시아만 해도 이 풍수가 많이 전달이 됐죠. 뭐 일본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 김덕기 발표자님께서 하시는 시도가 매우 신선하고 그다음 기대가 대단히 크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덕기 교수님, 신경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